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포인트는 지난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들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FOMC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정도의 중요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걱정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는 경제가 둔화가 될 수 있겠다. 이 포인트를 읽었던 게 이번 FOMC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준에서도 지금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약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FOMC였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FOMC에서 연준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불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 관세 이슈가 미래의 불안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FOMC가 지나고 난 뒤 우리는 뭘 집중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관세 이슈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도가 FOMC에서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관세로 이동이 됐었고 이 트럼프 관세 이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4월 2일 날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에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트럼프의 발언들인데 트럼프가 정확히 19일 날쯤에는 관세를 정말로 부여를 할 거니까 관세 전쟁 대비를 해라라고 하는 기업들에게 코멘트들이 있었었고 이 포인트를 보자마자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관세 이슈가 심한데라고 생각을 했으나 3월 22일 날 때 어떤 식의 코멘트가 나왔었냐면 유연성이라는 발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었던 게 이때 포인트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때 왜 막판에 증시가 반등을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기 포인트에서는 이슈는 간단합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막 15에서 20% 정도 부여를 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무작정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조금 차등해서 조금 관세를 부여할 수도 있다라고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관세 악재가 원래는 한 30%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 악재가 20% 정도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관세 악재에 대한 뷰는 어떠냐면요.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세를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다시 지금 관세를 지금까지 왜 올렸느냐? 지금 관세를 올려놔야지 협상 관점에서 관세를 많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세를 크게 올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관세 악재가 매우 심각해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관세 악재가 완화될 가능성들, 예상보다는 심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읽었던 게 지난주 3월 22일 날에 유연함이라고 하는 트럼프 발언에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멤버십에서도 올려드렸으니까 자세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런 식의 관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어디로 관심이 쏠릴지를 바라본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던 것들은 FOMC가 있었고 근데 FOMC가 끝나고 나서 결국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지표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바라보기에 중요한 지표들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여는 총재들의 코멘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는 총재들의 코멘트는 사실상 이번에 FOMC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여는 총재들의 코멘트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미래에 대한 트럼프 관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 정도 코멘트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을 통해 가지고 듣고 싶어하는 대답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번 데이터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는 총재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다면 이 지표들이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연는 총재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얻고 싶어하는 답변들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경제가 불확실성이 강하다 그거 아는 내용들이고 뭐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이것도 아는 내용이고 경제가 약간 위축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발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호재들을 읽을 것이냐 그런 지표들이 그렇게나 딱히 보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과연 중요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경제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나 파급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게 대부분 소프트 데이터들이 좀 많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지표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 소프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준 내에서는 그렇게나 중요하게 가중치를 두지는 않겠다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지표들을 좀 본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나마 중요한 지표들을 바라본다면 3월 27일 날 때 이 타이밍 때 발표되는 지표들이 있을 거고 3월 28일 날 때 발표가 되는 기대 인플레이션 정도의 지표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이런 지표들에서 어느 정도 예상 이상의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뒤바꿀 만큼의 변곡점들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이런 지표들을 바라봤을 때 시장을 바꿀 정도의 모멘텀들이 안 보인다면 저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박스권 장세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들을 크게 뒤바꿀 수 있는 지표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되면서 5,800포인트, S&P 기준으로 5,8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는 있는 환경이다. 대신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5,400까지도 하락하면서 박스권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주 제가 바라보는 전망치인 거죠. 왜 이렇게 바라보느냐라고 했을 때 뭐 박스권 저항 라인들을 뚫을 수 있는 재료가 보이느냐? 이번 주 지표상으로는 딱히 안 보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서 이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 또는 연준의 발언들과 개별 기업들의 이슈 정도가 있겠죠. 근데 연준의 발언들이 그렇게 영향력들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개별 기업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게나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최근까지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포인트, 유연성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발언들이 나온 점을 바라봤을 때 이 트럼프 유연성 발언 이후에 증시가 하락하던 증시가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호재 포인트들을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관점에서 증시가 조금 더 반등해서 5,8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도 지난주 트럼프 관세 정책이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증시가 반등하다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5,800포인트까지가 상승하는 게 제 개인적인 뷰이고 그 이후부터는 4월 1주차 때 중요한 지표들이 다 나오거든요. 4월 1주차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 데이터 발표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지표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 5,800대를 뚫고 날아갈 것이고 다음 달 4월 1주차 때 보복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고 경기 침체 지표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5,400에서 5,2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통해 가지고 S&P 전망치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최근에 기타적인 이슈들이 있다면 상법 개정안 이슈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멤버십에는 최근 2주 동안 영상들을 상당히 많이 올렸죠. 6개 정도의 영상들을 올렸고 아마도 앞으로도 멤버십 쪽에다가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릴 것 같긴 합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체크를 할 포인트가 3월 19일 날부터 반도체 바닥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3월 17일 날 때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주가를 뚫고 62,000원 부근까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 이번에 오늘이죠. 오늘 62,000원까지 반등을 했기에 시초가에 삼성전자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삼성전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세 추종 매매를 한번 할 계획인데 추세 추종 매매 어떻게 하는지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에 저희 증시 포인트는 신중한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800포인트까지는 반등을 할 것 같긴 한데 5,800포인트까지 도달했을 때 이때부터가 4월 1주차 때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추세 추종 매매를 할 것이고 만약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안 보인다라고 친다면 5,400에서 5,2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800포인트 찍고 나서 5,400에서 5,200까지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요 흐름들 나타난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 드릴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업로드했었던 영상에서 지금까지 그렇게나 뷰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 발언에 따라 가지고 변동하는 증시 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더 복습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혹시나 하락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재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악재를 대비하는 방법들은 채권과 엔화, 금 3개를 포트폴리오들을 섞어야지 이 최근 시황에서의 악재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번 주 증시에서는 제가 인사이트들을 드리고 싶더라도 뭐 그렇게나 인사이트를 드릴 포인트가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거의 영상들을 안 올려가지고 뭐 뷰가 바뀐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난주의 시황 포인트에서 뷰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지난주 이슈에서 제가 뷰가 약간 더 추가된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3월 19일 날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진심으로
관세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럼 이 관점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 협상합시다."라고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아니면 진짜로 "전쟁합시다."라고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진심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다른 나라들이 협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관세 전쟁 같은 것들이 없이 그나마 양호하게 게임이 끝날 수가 있고 진짜로 "전쟁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글로벌 침체가 발생할 건데 지금의 방향성은 어떻다? 3월 22일 날 때 나왔던 이 트럼프의 발언들은 "협상 쪽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더 지난주에 3월 19일 날 때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어요. 트럼프의 발언이 무엇이었냐면 관세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세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있던 다른 나라들의 스탠스가 중요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실제로 부여를 한다라고 할 때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으로 갈지 아니면 트럼프와 싸우는 방법으로 갈지가 중요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야 너희들 관세 보복하게 되는 순간 우리 치킨 게임 하겠다." 이렇게 매우 강력한 발언과 더불어 가지고 유연함이라고 하는 이 발언들을 추가하니까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는 "야 우리 미국과 협상으로 한번 가 볼까?"라고 하는 스탠스가 언제부터 보였다? 22일 토요일 날 때 장 막판쯤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증시가 이어질 거예요. 이번에 3월 24일 날쯤 한 25일 날쯤부터도 트럼프의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계속해야 됩니다. 시장의 관심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뭐 예측을 한다 이런 구간들이 아니라 정보들을 취합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보들을 취합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뭐다? 지금의 흐름들을 알고 있어야지 정보를 취합하는 게 쉽기 때문에 최근 흐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렸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 포인트들도 이런 식의 시황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데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코멘트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이번 주 지표들 분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